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3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마무리 말씀드리면 요 결정 트리가 실제로 깊이가 얕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이 PCA를 통해서 이제 축 방향으로 딱 그 좀 정리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 딱 요 사례에서는 이제 결정 트리한테 좀 유리한 거죠. 유리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각적인 이제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제 논의를 주셨습니다. 축 방향이 완전히 이게 반대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냐?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요게 이제 그 랜덤한 이제 값의 분포에 따라서 이 사실 이게 비등비등 이제 한데 요게 이제 그 회전 자체가 좀 그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랜덤한 값들이 요쪽에 조금 더 이제 값들이 많이 분포하는가 아니면은 요쪽 방향으로 조금 값이 많이 분포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약간씩 이제 다르게 회전이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쪽 축하고 이쪽 축하고 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비등비등 그 할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저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PCA가 이제 어떤 가치를 이제 지니는가에 대해서 봤는데, 다만 그 결정 트리에 대해서 PCA를 쓰겠다는 계획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PC로 인해서 하필이면 결정 트리가 유리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를 제가 딱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 근데 실제로 결정 트리를 쓰실 때는 비선형성이 강한 데이터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PCA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비선형성이 강한 데이터를 해보시면서 한번 그 확인해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3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이제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계학습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5일차 되니까 오케이 알겠는데 이제는 디테일들이 필요하시고 통찰이 필요하시고 경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5일 내에 되긴 조금 어렵죠. 5일 그 만약에 5일 내에 되면 제 15년을 5일로 좀 바꿔주세요. 누가 좀 바꿔주세요. 5일 만에 빨리. 그래서 이제 웬만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의미는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3.4절의 이제 차원 족소가 이제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이제 보셨는데, 여기서 비음수 행렬 분해와 이제 매니폴드 학습 이런 것까지는 요번에 다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생략하는데, 보통 그냥 주성분 분석을 아시면 나머지는 그냥 좀 변형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큰 그 대주제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럴 수 있느냐? 보통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2010년 이전, 2010년도 아니죠. 2000년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 비선형성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은 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대체로 그렇게 잘 되진 않고요. 그럼 이거 왜 하는 건데? 눈으로 볼 때 쓰는 거예요. 시각화 용도로 이제 많이 쓰고,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발표 자료를 이제 만든다든지, 뭐 이게 내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양상을 봐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쓰는 거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어떤 생각은 대체로는 좋은 결과로 이제 이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우리가 이제 여러 논의는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살펴봤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뭐 큰 틀에서 차원 족소와 이제 분해인데 뭐 이렇게 약간씩 다른 뭐 스타일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저는 이제 군집을 꼽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군집도 그 주요한 이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고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많이 도움이 이제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뭐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로서는 이제 237페이지 이제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239페이지의 요 코드를 그냥 그대로 입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그냥 그 교재 코드를 그대로 좀 반영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다음 주제는 비지도 학습의 이제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군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ake blobs를 통해서 랜덤 스테이트 딱 고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론의 데이터 세치에서 make blobs. 이거는 make는 그냥 그 공부용이에요. 시각화 용도.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은 뭐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은 아니고 그냥 눈으로 방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제 눈으로 보기 좋은 데이터들이고 랜덤 스테이트는 그냥 딱 고정을 해가지고 교재 이제 결과와 이제 일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군집이 뭔지는 이제 아셔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교재 코드를 뭐 사실상 그대로 그냥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교재랑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이제 결과를 얻었을 텐데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면 그냥 얘네들과 얘네들과 얘네들이 이제 비슷한 그룹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직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레이블이 안 돼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인형 눈깔 붙이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y는 0, y는 1을 100개 해야 돼요. 안 하고 싶은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형 눈깔 붙이기를 안 하고 싶으시다면 그 우리한테 이제 구원 투수는 이제 군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론의 이제 클러스터즈에서 K-means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야 여기 y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 군집이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K-means 이제 보시면, 그래서 그 군집을 이제 획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K-means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클러스터를 몇 개 찾을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세 개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fit을 수행하는데 그냥 x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비지도죠. 이 정답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잘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니까는 이제 요 K-means의 predict를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어, 색상을 이제 그 얻어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좀 진한 색상을 이제 원하시면은 컬러 맵에서 아까 BWR 뭐 이런 거 쓰셔갖고 이제 RGB 스타일로. 얘 또 왜 회색으로 왜 날라갔어? BGR, BRG였나? BRG로 하겠습니다. 세 개. BWR은 저 블루, 화이트, 레드라서요. 하나가 화이트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BRG로. RGB라고 하지 왜 BRG라고 했어? 글쎄요. 뭐냐, 맞는 사람 마음이니까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차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그러면은 타겟이 없이도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안 그래도 잘 됐다. 우리 이제 지금 뭐 이제 하다 보니까는 레이블이 없어가지고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이 말대로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 우리가 지도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주요하게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도 학습을 하시려면 이제 그 X와 그리고 중요하게는 타겟 데이터를 그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그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통해서 얘가 이제 학습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 지도 학습을 이제 통해서 이 지도 학습 알고리즘들이 뭔가 이제 예측값을 이제 내고, 그게 실제 이제 정답하고 일치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종종 이 데이터에서 요 y가 없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오. 봐라, 봐라. 어? 여기서 비지도 학습을 네가 지금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fit을 해. 그쵸? 근데 우리가 레이블이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네 말대로 y를 내. 오케이. 그래갖고 요 y를 요렇게 집어넣어주면 지도 학습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모순이야, 모순. 왜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모순이냐면 그냥 무한동력 장치가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뭐하러 지도 학습을 하겠습니까? 그죠? 애초에 이게 잘 되면 그러면 그냥 요거를 빼면 되잖아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진정한 Y를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흔들리는 게 뭘까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나온 이 출력이 과연 진정한 타겟값일까요? 그거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답을 흔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수능 문제 그 채점을 하려고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딱 왔더니 정답은 1, 2, 3, 4번 중에 하나입니다. 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정답이 흔들리면 재판까지 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막 행정재판까지 가잖아요. 그 정도 심각한 일인 거죠. 수능에서는. 근데 비지도 학습은 지금의 경우는 딱 잘할 수 있는 경우를 해놨어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레이블을 생성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뭐 그러면 어때?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맞으면 이제 괜찮고 뭐 그렇지.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애초에 이걸 몰라서 이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고 나서 얘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안 했으면은 애초에 이거 할 필요가 없겠죠. 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죠. 캔서 데이터가 두 개잖아요, 유형이. 그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두 개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의사들이 파업해가지고 지금 뭐그 캔서 분류를 안 해놨다고 칠게요. 근데 그거를 이 비지도 학습 군집 알고리즘으로 지금 의사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의사들 지금 뭐 대답도 안 해줘. 뭐 이러면 그 군집 알고리즘을 통해서 과연 정답을 낼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군집 알고리즘이 도움은 되는데 이게 그 K-means를 그 종양 같은 경우에 딱 두 개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fit하고 이제 캔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한 방에 해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종양 군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종양 군집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비포 애프터를 이제 그 보죠. 이거는 이제 비교를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니크를 통해서 캔서 타겟에 리턴 카운트를 이제 해가지고 두 번째 값 이제 획득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도수가 나오거든요. 이제 진짜 도수. 그죠? 이제 군집 도수. 이렇게 해가지고 fit transform 하죠. 트랜스폼 유니크 두 개 찾으라고 했는데 왜 두 개가 안 나오고 타겟을 해줘. 캔서 타겟을 하고 종양 군집이 이제 나왔고 도수를 왜 안 쓰지?
리턴 카운트. 종양분집이 좀 이상하네요. 한 방에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서 한 방에 하려고 했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핏하고 종양분집은 K민즈 트랜스폼을 따로 해야죠. 네. K민즈. 트랜스폼이 아니라 프리딕트를 해야죠. 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PCA에서 트랜스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프리딕트를 호출해서 되더라고요. 잠시 착각했습니다. fit predict로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한 방에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도 하셨을 테니까 원래는 2대3 정도의 비율인데 이 종양분집은 한 4대1 정도의 비율로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K민즈를 통해서 정답을 완벽하게 찾았더라면 이 두 개의 비율이 적어도 일치했을 텐데 일치를 안 하죠. 그리고 순서가 바뀐 것도 문제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래요. 이 원래 0하고 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임의적인 표기예요. 뭐 악성을 1로 하고 뭐 양성을 0으로 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K민즈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뭐 0하고 얘를 나는 뭐 얘를 0으로 하고 얘를 1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해도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령 이게 자리가 바뀌었다고 할지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일부만 틀린 건지 여기서 이제 일부만 좀 틀린 건지 아니면 전혀 딴소리를 한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어, 만약에 이제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아까 캔서 2D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종양군집하고 이제 진짜 도수랑 좀 비교를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보시면 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레이블이 없는 것을 타겟 값이 없는 것에 레이블을 달아주겠다. 좋은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그 이 캔서 데이터가 또 K민즈가 그 거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K민즈에 대해서 그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전처리가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캔서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단위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민맥스나 스탠다드나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이제 수행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야, 이거 위에서 임포트를 했는데 왜 자꾸 임포트를 하는 거야? 이게 그 그냥 완결성을 위해서? 이거 뭐 코드 조각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요거를 이제 그 괄호를 한번 싸준 다음에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맥스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면,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그죠? 이제 2대 3 정도의 비율인데, 그 3.5 대 2.5? 그죠? 조금 이제 그 덜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비슷하죠. 그죠? 이게 약간 랜덤니스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하실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 중에 제일 근접했다. 그죠? 이제 한 플러스 20개, 마이너스 20개 정도로 상당히 근접했죠. 그죠? 그래서 아예 영 젬병인 것 같진 않은데,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레이블을 이제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답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도학습에 대해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 이게 참고가 상당히 되긴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레이블을 만드는 계획은 좋은 계획은 아닙니다. 야, 근데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냐? 그 얘기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아예 유형의 분류 자체가 없는 데이터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서 어제 그 소개해드린 데이터셋을 하나 더 적절할게요. 보스턴 데이터가 규모가 작으니까 윤리적인 문제는 있지만 규모가 작은 데다가 회귀 데이터고 모두 다 실수값인데다가 유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 데이터를 좀 예시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로드 보스턴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이제 흑인들은 정말 이제 좀 싫어하겠지만 이제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보스턴 데이터 컬럼즈는 그냥 뭐 보스턴 이제 피처 네임즈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보스턴 프레임 이제 샘플 5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경고가 나오니까는 요거를 그 프레임을 출력하는 부분 따로 좀 하겠습니다. 경고 때문에 이제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왜 두 개로 그 하기를 권장드리냐 라고 하면 이게 그 두 개로 하면 일단은 요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정상하고 비정상인 것들. 만약에 이제 정상이면은 이제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상치의 경우에는 그 정상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어떤 적은 그런 이제 수치를 이제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얘가 한 400여 건 중후반이 나오고 요 0번이 한 뭐 열대 건 정도 나온다. 이러면은 얘네들은 약간 잡음이나 이상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이게 몇 개의 군집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이제 해보시는 걸 권장해요. 근데 지금을 보시면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3대 2의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이게 군집이 뽑혔을까? 얘한테 물어봐서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군집을 가지고서 우리가 EDA를 해야 돼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프레임을 그룹 바이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군집을 이제 통해서 그룹 바이를 이렇게 하면은 이 그룹에 따라서 해처 모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기초 통계량 뭐 평균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평균 말고도 그냥 이 describe 같은 걸 쓰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describe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제 일단 평균으로 한번 느낌을 이제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형태의 군집이 형성됐는가? 왜 다른가? 이런 점들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0번하고 1번이 지금 바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네요. 어떤 게 바로 눈에 띄나요? 범죄율이 되게 높아요. 이 0번 그룹이. 그죠? 얘는 거의 범죄율이 없는데 범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또 눈에 띄는 게 요 ZN의 비율이 얘는 빵이에요. 빵. 그리고 얘는 17.4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ZN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 데이터셋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이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그 문서도 좀 출력을 이제 해놓겠습니다. 보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스턴의 이제 description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볼게요. 그 크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범죄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요 Z에는 거주 지역의 이제 그 뭐 일정한 기준을 이제 충족하는 이제 거주 지역의 프로포션 비율이네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분석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ZN이 빵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비거주 지역이고 상업용 상업 지구의 가능성이 높죠. 그죠? 요 지표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좀 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한번 보실까요? 범죄율이 여긴 되게 높고 낮은데 집 털어서 뭐 하겠어요? 상점을 털어야지. 그잖아요. 요 집에 뭐가 있다고. 집을 뭐하러 털어요? 그죠? 요 이제 소수점이 너무 많으니까 예, 라운드 해가지고 이제 소수점 한 두 자리 정도만 줄일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군집이 좀 말이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이거는 이 0번은 이제 상업지구, 그리고 저 1번은 이제 주거 지역이 좀 강한갑다. 이런 어떤 느낌이죠. 물론 이제 뭐 이 비율이 이제 완벽하게 높진 않은데, 그래서 요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공업용지나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비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찰스강 인접도는 이제 차이가 없고, 그죠? 대기 오염 지표가 상업용 지구가 조금 높죠. 그죠? 그리고 이제 룸의 개수 이런 것들은 이제 상업 지구가 오히려 주거용 지구에 비해서 적네요. 그죠? 가게라서 그잖아요. 이게 넓은 매장이 있는데 걔한테서 그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 뭐 몇 개 직원 휴게실 뭐 딸랑 뭐 한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오히려 룸의 개수가 작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지를 보시면 이게 연식이 오래된 거의 비율이래요. 문서를 보시면. 그래서 이 에이지가 저 뉴욕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먹고 사는 거라서 얘네가 재건축이 잘 안 돼요. 이거를 철거하면 그럼 난 어디서 장사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요 RAD가 고속도로 접근성이. 근데 고속도로 접근성이 유난히 높잖아요. 왜냐면은 물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이제 높은 그런 지표가 나오는 것 같고, 세금이 2배 차이 나죠. 법인세를 더 많이 내잖아요. 법인세나 뭐 이런 그 세금을 개인보다는 당연히 비즈니스가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요 텍스 자체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제 이제 학생당 교사의 비율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뭐 pupil teacher ratio 뭐 이런 거에 이제 약자래요. 그 문서 보면 나와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미리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또 블랙 피플의 비율이 조금 이제 그 분포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업용 지역보다 이제 주거용 지역에 이제 블랙 피플의 비율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되고 뭐 LSTAT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위 계층의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위 계층의 정의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 소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건지 뭐 하여튼 그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비율이 이쪽이 이제 높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해봤으면 이런 분포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즉 이제 이게 보스턴의 주택 가격 뭐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다 이제 주거 지역인 줄 알았더니만 또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그죠?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의 레이블 데이터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느냐? 그럴 거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스턴 데이터의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유형 자체가 없는데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기회를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언제 써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프레스를 이제 수행하실 때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쪼갤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쪼개면 이게 그 훈련 데이터에는 만약에 그뭐 주거 쪽만 들어가고 시험 데이터에는 상업지구가 몰려왔다 이러면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이 2개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 2개가 이 훈련과 시험 데이터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야지 모형이 만약에 이거 합쳐서 할 거면 골고루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그 2개가 이제 합쳐서 지금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업용 지구와 주거용 지구를 나눠서 모형을 개발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건가도 이제 그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래티파이를 할 때 그 보스턴 군집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이런 패턴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요 스트래티파이에서는 그 타겟을 써왔잖아요. 유형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타겟을 써왔습니다.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스트래티파이는 이미 어떤 것이든 그 될 수 있습니다. 그 요 데이터에 대해서 1대1로 대응되는 이 유형 값이라면 어떤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래티파이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좀 상업 이제 비주거 지역하고 주거 지역의 비율이 이제 높은 곳하고 좀 이제 나눠서 이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의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안정적인 이제 예측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그 모형한테 이제
그 경험의 기회를 균일하게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군집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덕분에 알았죠. 이걸 안 해봤으면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두 개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로 한번 해보시고 두 개는 좀 이렇구만. 그거 진짜 그러네. 근데 혹시 내가 발견 못한 세 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좁혀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은 그냥 이렇게 이제 세 개로 하면 세 개를 찾으라 하면 세 개 찾아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세 개를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한쪽으로 확 쏠려 버렸으면 이게 세 개를 하는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막 몇 개 안 나오고 이랬으면 그랬을 텐데 2대 1대 1 정도의 비율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렇게 요 대강의 이제 군집이 있고 좀 쪽에서 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는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크라임 비율이 얘가 이제 높으니까 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지구로 지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도 높고 고속도로 이제 도로 접근성이 이제 좋고 그 대기 오염 비율이 좀 높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좋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0번하고 1번은 이제 그 새롭게 발견되는 이제 가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는 얘는 주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50. 이거는 절반이 주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이거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완벽한 주거 지역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크라임 레이트 제일 낮아요.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하고 여기는 그런데 못 가요. 여기는 완전히 그 주거 비율이 없지는 않은데 그 되게 소수예요. 그죠? 되게 이제 소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도 조금 그 더 내고 그죠? 그렇다고 이제 완전한 주거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면 그 이게 어떤 점에서 이제 주요한 차이가 있는가 보면 크라임이 좀 차이가 있고 그죠? 요 비율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인더스트리 좀 차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찰스간 인적도는 거의 차이가 없고 룸의 개수도 이제 주거용 지역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에이지가 좀 차이가 많죠. 에이지 이제 차이 많고 요 요게 도심부랑 도심부까지의 거리래요. 근데 얘는 제일 짧고 얘는 그 다음이고 얘가 제일 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 종로 그 사대문안 요게 요 상업용 지구 여기 막 저 은행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요 사대문안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벗어나서 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1970년대 강남으로 서울을 확장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막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더 그 인구가 많아지니까는 저기 판교 이런 데로 확장했죠. 그러니까 이 주거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게 그 도심부랑의 거리가 제일 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니까 좀 말이 돼. 그러면은 요긴 뭐냐? 뭐 이 그림에 따르면 약간 강남이죠. 그죠? 그래서 도심부랑은 좀 더 가까운 거야. 하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거리는 있는 거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